이른 What 아침 happened to him? 서울 강남의 한복판. You 유리로 된 alright, son?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번잡한 도로 위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한 대의 트럭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며 후진하고 있었다. 끼익! 트럭은 순식간에 도로를 가로지르던 한 여성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한소연은 품에 안고 있던 디자인 서류를 꽉 움켜쥐며 가까스로 멈춰 섰다. 그때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와 그녀의 손에서 서류 몇 장을 낚아채갔다. 종이들은 마치 하얀 새들처럼 공중을 맴돌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흩어졌다. 아, 안 돼. 소연은 당황하며 흩어진 종이들을 주우려 허리를 굽혔다.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바쁜지 그녀의 공영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밀린 월세와 병원비까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는 마지막 종이 한 장을 주우려 손을 뻗었다. 바로 그때 그녀 옆으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윤기나는 검은 가죽 구두 한 켤레가 땅에 닿았다. 늘씬하고 키가 큰 남자가 허리를 굽혀 그녀의 명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거 당신 것인가요?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날카로운 눈빛, 오똑한 콧날 얇은 입술을 가진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아름다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렬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소연은 낯설지 않은 이 느낌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이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던가? 아, 네. 감사합니다. 소연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명찰을 건네받았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채 올랐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소연은 그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방금 그녀를 스쳐 지나간 남자가 바로 KING 그룹의 젊고 냉철한 CEO 강은우라는 것을. 엄마 집에 가자. 소연의 생각을 끄는 것은 맑고 해맑은 목소리였다. 그녀의 아들 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서진이는 그녀를 껴안았다. 동그란 눈은 방금 전 그 남자와 똑같이 반짝였다. 서진이는 소연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자 동기였다. 차 안에 앉아있던 은우는 차창 밖으로 소연이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6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의 여인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수많은 탐정을 고용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거의 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아들이 있었다. 그것도 그와 너무나 닮은 아들. 은우는 서진이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의심으로 혼란스러워졌다. 그가 밤새도록 찾아 헤맨 여인이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으며 왜 그녀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을까? 은우는 운전기사 김대현에게 소연을 미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그녀의 삶, 그녀가 떠난 이유, 그리고 그녀가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날 오후 은우는 김대현에게서 보고를 받았다. 소연은 서진이를 데리고 낡고 허름한 고시원으로 이사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른 세입자들과 월세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은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절망과 무력감을 읽을 수 있었다.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은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더 좋은 직업과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은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고시원 건물주를 찾아가 거액의 돈을 건네며 다른 세입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소연만 남겨두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가까이에 두어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왜 저만요? 소연은 건물주로부터 다른 세입자들이 모두 쫓겨나고 그녀만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어떤 부유한 남자분이 당신의 월세를 지불해 주셨어요. 소연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부유한 사람과 아는 사이가 없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왜 자신을 돕는 걸까? 며칠 뒤 은우는 소연을 한 고급 카페로 불렀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파일을 내밀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은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소연은 그를 경계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 특히 부유한 사람의 친절을 믿지 않았다. 왜죠? 그녀가 물었다. 나와 결혼해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계약 결혼.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준다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돈, 일 모든 것을.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미쳤어요. 은우는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서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나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인지 알고 싶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서진이가 은우와 닮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왜 그날 밤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6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한참의 망설임 끝에 소연은 은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빚을 갚아야 했고 서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다. 동의하겠습니다. 은우는 희미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소연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새로운 직장인 한빛 디자인 회사의 문을 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디자인 회사였지만 이곳이 KING 그룹의 자회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은우는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기 위해 일부러 작은 회사로 보낸 것이었다. 소연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안녕 한소연 씨. 나는 팀장 유진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팀장 유진은 따뜻하게 소연을 맞이했다. 소연은 안심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한소연 네가 여기 왜 있어?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임민지 과거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민지는 소연을 경계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랜만이네, 민지 씨. 나도 여기 일하게 됐어. 네가 겨우 이 회사의 네 주제에. 민지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 민지는 과거 소연의 실력에 밀려 회사에서 해고당한 경험이 있었다. 그녀는 소연을 이겨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때의 굴욕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민지는 소연이 KING 그룹의 CEO인 강은우와 계약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민지는 소연의 서류를 몰래 훔치거나 중요한 회의에서 그녀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며 모함했다. 소연은 그런 민지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강해져야 했다. 아들 서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서. 이게 바로 내 실력이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민지는 소연이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보며 비웃었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소연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기획서를 다시 작성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였다. 은우였다.
은우는 그녀의 힘든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았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죠? 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소연은 은우에게 물었다. 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연민과 동시에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저 계약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소연은 회사에서 돌아온 후 서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진이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걱정하며 물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아. 소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은우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지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소연은 자신이 밤새워 준비한 기획서를 발표할 차례였다. 하지만 민지가 먼저 손을 들고 일어섰다. 팀장님,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민지는 소연의 기획서를 먼저 발표하며 자신의 아이디어인 척했다. 민지는 능청스럽게 발표를 이어갔고 사람들은 민지의 발표에 감탄했다.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지가 그녀의 기획서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한소연 씨, 당신은 발표할 내용이 없나요? 팀장은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아니요, 있습니다. 제 기획서는 따로 있습니다. 소연은 민지가 발표한 기획서와는 전혀 다른 기획서를 발표했다. 그녀의 기획서는 민지의 것보다 훨씬 독창적이고 섬세했다. 사람들은 소연의 기획서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이게 내 진짜 실력이야. 회의가 끝난 후 민지는 분노에 가득 차 소연에게 물었다. 응, 이게 내 진짜 실력이야. 소연은 당당하게 말했다. 민지는 소연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두고 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지는 소연에게 경고하며 회사를 떠났다. 소연은 민지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KING 그룹의 회장인 은우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의 남자친구 임준호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오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망신을 당했어. 그 여자 한소연을 이대로 둘 수 없어. 준호는 민지의 어리광을 받아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준호는 은우의 존재를 모른 채 KING 그룹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소연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소연은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을 했다. 은우는 그녀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다. 어느 날 소연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하지만 민지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소연의 서류를 훔치거나 중요한 자료를 삭제했다. 소연은 민지의 방해 공작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초조해졌다. 이러다간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어. 소연은 절망했다. 그때 은우가 그녀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무슨 일이죠? 소연은 은우에게 물었다. 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컴퓨터를 켰다. 그는 해킹을 통해 민지가 소연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죠? 소연은 은우의 행동에 놀랐다. 은우는 소연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 옆에 있어. 소연은 은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동안 은우가 자신을 차갑게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연은 은우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민지는 그녀의 성공에 분노하며 소연을 향한 증오를 더욱 키워갔다. 서울의 밤은 보석처럼 빛났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은 밤하늘을 수놓았고 그 중에서도 KING 그룹 회장 자택은
그 빛의 정점이었다. 오늘 밤은 강은우의 할머니 강 회장님의 팔순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최고급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한소연은 은우의 차에서 내리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드레스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덮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세계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같았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은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그녀는 서진이를 품에 안고 은우와 함께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저 아이는 누구야? 강 회장님 옆에 있는 여자라니. 누구지? 세상에 강은우 회장님께서 아이를 데려왔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소연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은우의 아내로서 그리고 서진이의 엄마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이었다. 은우야, 이 아이는 누구냐? 강 회장님은 은우와 서진이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머니, 이 아이는 제 아들 서진이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내 한소연입니다. 은우의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은우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은 은우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여인이 은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백현아 은우의 할머니가 점찍어둔 은우의 약혼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질투와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은우 오빠, 이분이 당신의 아내라고요. 그런데 왜 저 아이는 당신과 닮지 않은 것 같죠? 현아는 은우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말은 소연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현아, 무슨 소리야? 은우는 현에게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현아는 멈추지 않았다. 소연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백현아라고 합니다. 은우 오빠의 어릴 적 친구이자 약혼녀죠.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강은우 오빠가 아무나 데려와서 아내라고 할 사람은 아닐 텐데. 현아의 도발적인 말에 소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백현아 씨. 저는 한소연입니다. 당신이 은우 씨의 약혼녀라고 하셨는데 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소연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현아는 당황했다. 그건 현아가 말을 잇지 못하자 은우가 나섰다. 현아, 소연은 내 아내이고 서진이는 내 아들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은우는 현에게 경고했다. 현아는 은우의 경고에 물러섰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강은우, 이 아이와 이 여자는 누구냐? 그때 은우의 작은아버지 강철민이 나타났다. 철민은 은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은우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현아와 손을 잡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이분은 제 아내 한소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서진이입니다.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너와 닮지 않았어. 철민은 서진이를 보며 소리쳤다. 그때 서진이가 철민에게 다가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랑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눈도 코도 입도. 서진이의 말에 철민은 당황했다. 그는 서진이의 눈빛에서 은우와 같은 강인함을 느꼈다. 철민아, 그만해. 내 손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강 회장님은 철민을 꾸짖었다. 철민은 강 회장님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소연아, 내 옆에 있어. 은우는 소연을 데리고 강 회장님에게 다가갔다. 강 회장님은 소연과 서진이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가 은우의 아내구나. 서진이는 정말 귀엽구나. 강 회장님은 소연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소연은 강 회장님의 태도에 안심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연은 강 회장님에게 인사했다. 할머니라고 불러라. 강 회장님은 소연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소연은 강 회장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철민과 현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소연을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들은 소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를 은우의 곁에서 떼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소연은 회사로 출근했다. 그녀의 책상에는 익명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연은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편지를 쓴 사람은 과거 그녀가 디자인 표절 문제로 싸웠던 친구였다. 그녀는 그 사건으로 인해 친구를 잃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소연은 편지를 들고 은우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은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우 씨, 저는 과거에 표절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잃었고 제 꿈을 포기해야 했어요. 은우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괜찮아. 은우는 소연을 위로했다. 그는 이미 소연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표절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연은 은우의 위로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은우가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현대미술관에서 백현아의 개인 전시회가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수많은 언론사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섰다. 그녀의 뒤로는 클라우드 스카이, 클라우디 스카이라는 제목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작품들은 소연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연의 작품을 베낀 것이었다. 현아는 마이크를 잡고 유창하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교활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작품 하나하나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 작품들을 완성했는지 강조했다. 사람들은 현아의 말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다. 이 작품들은 제 열정과 영혼을 담은 결정체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스카이는 제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현아는 감격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말하고 있는 듯 보였다. 소연은 전시회장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녀의 순수한 꿈과 노력이 현아의 거짓말로 더럽혀지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작품을 베끼고.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옆에 있어요. 은우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조금은 진정되었다. 그녀는 은우를 믿었다. 그녀는 그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한 기자가 현에게 질문을 던졌다. 백현아 씨, 최근 온라인상에서 당신의 작품이 표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현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악의적인 루머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작품을 훔쳤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현아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동요했다. 소연은 현아의 뻔뻔함에 분노했다. 거짓말쟁이. 소연은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소연에게로 향했다. 현아는 소연을 보며 비웃었다. 어머, 당신은 누구시죠? 감히 제 전시회장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현아는 소연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 소연은 현아의 말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한소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작품입니다. 소연의 말에 장내는 술렁거렸다. 현아는 소연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당신이 당신 같은 무명 디자이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경비원, 이 여자를 당장 내보내세요.
현아는 경비원들에게 소리쳤다. 그때 은우가 앞으로 나섰다. 감히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 은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은우의 위험에 경비원들은 주춤거렸다. 사람들은 은우의 등장에 충격을 받았다. 은우 오빠, 현아는 은우를 보며 당황했다. 은우는 현아를 무시하고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가자.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은우는 소연을 데리고 전시회장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은 은우와 소연을 보며 수군거렸다. 은우는 소연을 데리고 KING 그룹 본사로 갔다. 그는 기자들에게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소연은 은우의 행동에 놀랐지만 그를 믿었다.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은우는 소연을 안심시켰다. 소연은 은우의 말을 믿고 그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은우는 기자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소연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 그리고 서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그는 현아가 소연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백현아 씨는 제 아내의 작품을 표절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은우의 말에 기자들은 놀랐다. 은우는 기자들에게 증거 자료를 나눠주었다. 증거 자료에는 소연이 과거에 그린 스케치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 자료들은 소연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품을 완성했는지 보여주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강은우 회장님, 당신이 한소연 씨를 돕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두 분이 불륜 관계이신가요? 기자의 질문에 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소연은 기자의 질문에 상처받았지만 은우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저는 제 아내를 돕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희는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저희는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은우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6년 전 그녀는 6년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소연은 은우에게 물었다. 6년 전이라니요? 무슨 말이죠? 은우는 소연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소연을 안아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소연은 은우의 눈빛에서 그녀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꼈다. 한편 현아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은우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강은우,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난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은우는 현아의 협박에 미소를 지었다. 현아, 너는 이미 끝났어. 너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은우는 현에게 경고하며 전화를 끊었다. 현아는 은우의 경고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현아는 KING 그룹의 회장실에 찾아왔다. 그녀는 은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은우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은우는 현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현아, 너는 이미 늦었어.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은우는 현에게 말했다. 현아는 은우의 차가운 말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현아는 은우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남자친구인 임준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임준호는 현아를 사랑하는 남자였지만 그는 현아의 교활한 본성을 알지 못했다. 오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오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이제 끝이야. 현아는 준호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는 현아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현아를 돕기로 결심했다. 걱정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그 여자 한소연을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현아를 안심시켰다. 현아는 준호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다. 준호는 소연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소연의 과거를 파헤쳐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소연이 과거에 표절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이용해 소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한편 소연은 은우의 도움으로 현아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은우가 자신을 돕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은우는 소연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다. 그는 소연을 안아주며 말했다. 소연아, 나를 믿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은우의 말에 소연은 놀랐다. 그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설렜지만 동시에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저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잖아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웠다. 소연은 은우의 침묵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은우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침묵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은우를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서진이를 위해 은우의 곁에 있어야 했다.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 씨, 우리는 계약 결혼을 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은우는 소연의 말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소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곧 깨질 끔찍한 음모를 숨기고 있었다. 강철민과 백현아는 KING그룹 회장 자리를 놓고 강은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지막이자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강은우의 아들이자 한소연의 아들인 서진이었다. 걱정 마, 서진이는 안전해. 네가 회장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서진이는 무사히 돌아올 거야. 철민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비아냥거렸다. 은우는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전화기를 든 손을 꽉 쥐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그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서진이를 건드리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게. 회장 자리든 뭐든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어. 네가 날 배신한 순간 너는 이미 끝난 거야. 철민은 은우의 말을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은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서진이를 찾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다. 그때 한소연이 은우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은우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차렸다. 은우 씨, 서진이가 위험한 거죠. 제발 말해줘요. 서진이 어디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은우는 소연의 눈을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당신은 걱정하지 마. 은우는 소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제 아들이에요. 저도 함께 갈 거예요. 제발 서진이를 함께 구하러 가요. 소연의 눈빛은 간절했다. 은우는 소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그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연과 함께 서진이를 구하러 가기로 결심했다. 은우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서진이의 위치를 파악했다. 철민은 서진이를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곳은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장소였다. 은우와 소연은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진이를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까
공장에 도착한 은우와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공장 내부는 어둡고 음침했다. 녹슨 기계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고 먼지가 쌓인 바닥에는 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소연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은우의 손을 잡고 용기를 냈다. 소연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은우는 소연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소연은 은우의 말에 조금은 진정되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옆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공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철민이 보낸 부하였다. 그는 은우와 소연을 막아섰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그는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그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남자는 은우의 앞을 막아섰다. 은우는 남자를 향해 주먹을 날렸다. 남자는 은우의 주먹에 맞아 쓰러졌다. 은우와 소연은 그를 피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마침내 서진이가 갇혀있는 방을 찾아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은우는 발로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서진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서진이는 은우와 소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아바, 여마. 은우와 소연은 서진이를 향해 달려갔다. 은우는 서진이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었다. 소연은 서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서진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엄마 괜찮아. 아빠가 구하러 와줘서 너무 좋아. 서진이는 소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소연은 서진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녀는 서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철민과 현아가 나타났다. 그들은 은우와 소연을 보며 비웃었다. 세상에 감동적인 가족 상봉이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너는 이제 끝이야, 은우. 철민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철민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철민이 작은아버지, 당신은 죄를 지었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야. 은우는 철민에게 말했다. 철민은 은우의 말에 비웃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KANG 그룹의 회장이야.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감히 누가 날 심판해. 철민은 거만하게 말했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은우가 미리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강철민 씨, 백현아 씨, 당신들을 납치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은 철민과 현아를 체포했다. 철민과 현아는 은우를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은우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경찰차에 올랐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소연은 은우를 보며 말했다. 은우는 소연을 안아주었다. 그는 소연과 서진이의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 그들은 함께 공장을 나섰다. 공장 밖에는 새벽의 푸른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앞에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한소연은 서진이의 방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6년 전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앨범, 빛바랜 일기장, 그리고 손목시계.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시계줄에 새겨진 작은 글자였다. KEWB 강은우. 소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6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텅 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바로 6년 전의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은우의 이름을 되뇌었다. KEWB 강은우. 그녀의 손목시계에 새겨진 이니셜이 은우의 이름과 일치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6년 전 그녀는 은우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진이는
서진이는 은우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소연은 미친 듯이 일기장을 뒤져보았다. 일기장에는 사고 전에 그녀의 일상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것일까?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때 서진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괜찮아. 왜 울고 있어? 서진이는 소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소연은 서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진이를 꽉 안아주었다.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아.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소연은 서진이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서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면 서진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서진이는 소연의 품에 안겨 미소를 지었다. 서진이의 미소를 보며 소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서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소연은 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우 씨, 우리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나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은우는 소연의 목소리에서 그녀가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소연이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은우는 소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는 소연의 눈빛을 보며 그녀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변명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소연은 은우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엇을 말입니까? 은우는 애써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6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내게 말하지 않았죠? 소연은 은우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은우는 소연에게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소연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두려웠다고요? 그래서 저를 속인 거죠. 그래서 저를 당신의 옆에 묶어둔 거죠. 소연은 은우에게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아니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서진이에게 진실을 말하면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 은우는 소연에게 진심을 말했다. 하지만 소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소연을 잃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우는 소연에게 사과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연은 은우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을 떠나야겠어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연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연은 은우를 떠났다. 그녀는 서진이를 데리고 은우의 집을 나왔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서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우에게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은우는 소연이 떠난 후 절망에 빠졌다. 그는 소연을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연을 잃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했다. 은우는 소연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소연의 행방을 쫓았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서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소연은 서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생활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서진이를 유치원에 보냈다. 그녀는 힘들었지만 서진이를 보며 힘을 냈다. 어느 날 소연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은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은우는 기자회견장에서 소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에게 진심을 고백하고 있었다. 소연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에게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서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은우의 진심이 담긴 말에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은우의 진심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를 의심했다. 아니야.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소연은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은우의 말을 믿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서진이가 소연에게 다가왔다. 엄마, 왜 울어? 아빠가 보고 싶어. 서진이의 말에 소연은 놀랐다. 그녀는 서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진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는 나를 사랑해. 엄마도 아빠를 사랑하잖아. 서진이의 말에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서진이는 은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는 서진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 소연은 서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은우에게 돌아가야 했다. 서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소연은 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우 씨, 우리 다시 만나요. 소연의 말에 은우는 놀랐다. 그는 소연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소연아, 정말이야. 정말 내게 돌아올 거야. 네? 당신을 믿을게요. 당신의 진심을 믿을게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소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소연을 꽉 안아주었다. 그는 소연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소연이 강근우에게 돌아온 후 그들의 관계는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함께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소연은 은우를 믿고 싶었지만 그가 6년 동안 자신에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은우는 소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6년 전의 그날 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찾아 헤맸던 지난 시간들을. 소연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날 밤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것뿐이야. 정말 미안해. 은우는 소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연은 은우의 진심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서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서진이의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는 서진이가 폐렴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서진이가 많이 아파요. 우리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서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은우와 소연은 서진이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서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진이의 회복만을 바랐다. 은우 씨, 우리 서진이를 위해 다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서진이를 위해 행복한 가족이 되기로 노력해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마워, 소연아. 당신의 믿음에 보답할게. 서진이를 위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게. 은우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서진이는 은우와 소연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다. 서진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은우와 소연은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영화를 보았다. 그들은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누렸다. 어느 날 은우와 소연은 서진이와 함께 공원에 갔다. 서진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고 은우와 소연은 벤치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한 커플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은 은우와 소연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어주었다. 커플은 소연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다. 은우는 소연을 보며 말했다. 소연아,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 은우의 칭찬에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은우의 눈을 보며 말했다. 은우 씨도. 은우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KANG 그룹의 회의실은 차갑고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민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그에게 동조하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야망으로 번뜩였다. 그들은 강은우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사로서 강은우 회장님의 최근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납치 사건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사님들께 강은우 회장님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이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은우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작은아버지, 무슨 일이시죠? 회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우는 철민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위험이 느껴졌다. 철민은 은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은우야, 네가 늦은 것 같구나. 우리는 이미 회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의 해임을 결정했다. 철민은 은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우는 철민의 말에 비웃음을 지었다. 해임이라. 저를 해임할 권한은 작은 아버지께 없으실 텐데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사회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했다. 나는 너를 해임할 수 있어. 철민은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그때 은우가 손을 들었다. 그건 착각이십니다, 작은 아버지. 당신은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은우의 말에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은우의 말에 당황했다. 무슨 헛소리야. 나는 작은아버지 이사님들이 오늘 아침에 지분을 모두 저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사회의 70%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은우의 말에 철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은우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은우를 해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은우는 이미 그를 앞서고 있었다. 이럴 순 없어. 어떻게 된 일이야. 철민은 은우에게 소리쳤다. 은우는 철민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철민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 기자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은우가 미리 기자들을 불렀던 것이다. 기자들은 회의실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다.
강철민 씨, 당신은 KRNG 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철민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은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은우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다. 은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철민은 은우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우는 철민의 눈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철민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작은아버지,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은우는 철민에게 말했다. 철민은 은우의 차가운 말에 절망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은우는 회의실에 남아있던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KRNG 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KRNG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은우의 말에 이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은 은우의 리더십에 감동했다. 은우는 KRNG 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그날 밤 은우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아, 나야. 오늘 내가 회장 자리에 복귀했어. 은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연은 은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은우 씨, 정말 축하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소연은 은우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은우가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기뻤다. 소연아, 나는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은우는 소연에게 진심을 말했다. 소연은 은우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은우 씨, 우리는 이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소연은 은우에게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소연과 서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불빛 아래 KRNG 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디너가 열렸다. 이 행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강은우가 소연과 서진이를 세상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레드카펫 위로 은우는 소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소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진이가 작은 턱시도를 입고 은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우 씨,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소연은 은우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가 세상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웠다.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은우는 소연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말에 소연은 조금은 진정되었다. 행사장에 들어선 은우와 소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사람들은 은우의 옆에 선 소연과 서진이를 보며 수군거렸다. 그때 은우가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게 있어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우의 말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은우에게로 향했다. 은우는 소연과 서진이를 향해 손짓했다. 소연과 서진이는 은우의 손짓의 무대로 올라갔다. 이분은 제 아내 한소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서진이입니다. 6년 전 저는 운명처럼 소연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아 헤맸고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진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우의 진심이 담긴 고백에 사람들은 감동했다.
은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소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소연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6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어주고 싶고 서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주어. 진짜 결혼을 해줘. 은우는 소연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은우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네, 은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소연은 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우는 소연의 대답에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그들을 축복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서진이는 은우와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진이의 말에 은우와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진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강은우 회장님, 두 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은우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텅 빈 캔버스였지만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사랑과 삶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은우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그림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의 그림은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다.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 강철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소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장 자리는 물론 재산과 명예까지. 그는 이제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소연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오셨군요. 강철민 씨. 소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철민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철민은 소연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한소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여자야. 강은우를 내쫓고 이 모든 것을 차지하다니. 철민은 비아냥거렸다. 소연은 그의 비아냥거림에 미소로 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은우 씨는 당신이 스스로 떠난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뿐입니다. 소연의 말에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소연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당신 같은 여자에게 졌다는 말인가? 졌다고 생각하든 이겼다고 생각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소연은 철민에게 말했다. 철민은 소연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소연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한소연 씨,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 제안을 하려고 해. 내가 당신에게 K&G 그룹의 모든 정보를 넘겨줄게. 대신 나는 감옥에 가지 않을 거야. 철민의 제안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철민 씨,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이미 은우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철민에게 말했다. 철민은 소연의 말에 절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연을 향해 소리쳤다.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소연은 철민의 소리를 뒤로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철민은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소연과 서진이를 해치는 것이었다. 그는 소연과 서진이가 사는 곳을 알아내고 그들이 사는 곳으로 향했다.
소연은 서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소연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철민이 보낸 남자였다. 그는 소연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소연은 놀라 서진이를 보호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소연을 구해주었다. 그는 은우가 보낸 보디가드였다. 그는 철민이 보낸 남자와 싸웠다. 엄마 괜찮아. 서진이는 소연의 품에 안겨 물었다. 소연은 서진이를 꽉 안아주었다. 그녀는 서진이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한 트럭이 소연과 서진이를 향해 돌진했다. 트럭은 철민이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소연과 서진이를 향해 돌진하며 소리쳤다. 죽어버려. 철민은 복수심에 미쳐 있었다. 그는 소연과 서진이를 향해 돌진했다. 그때 서진이가 소연의 품에서 벗어나 트럭을 향해 달려갔다. 소연은 서진이를 향해 소리쳤다. 서진아, 안 돼, 돌아와. 서진이는 소연의 말을 무시하고 트럭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빛을 내뿜었다. 빛은 트럭을 향해 날아갔다. 빛은 트럭을 멈추게 했다. 트럭은 서진이 앞에서 멈춰 섰다. 서진이는 트럭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랑 나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 아빠가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서진이의 말에 철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진이의 눈에서 은우와 같은 강인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서진이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와 서진이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철민은 서진이에게 사과했다. 서진이는 철민에게 다가가 그를 안아주었다. 서진이의 따뜻한 포옹에 철민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다. 그때 경찰들이 나타나 철민을 체포했다. 철민은 경찰차 타기 전 소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한소연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여자입니다. 당신의 아들처럼 철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소연은 철민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몇 년 후 강은우와 한소연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행복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소연의 친구들과 은우의 가족 그리고 서진이의 유치원 친구들이 참석했다. 소연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은우는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은 은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우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서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증표였다. 서진이는 은우와 소연의 결혼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행복했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